안녕하세요 여러분, 곤니치와 가벼운 일본어의 김명주입니다. 오늘은요 저와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4강에서는요 일본어의 문자와 발음 네 번째 시간으로 문자를 배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자만 계속해서 배우시느라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강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4강에서는요, 오늘 반타금 먼저 배워볼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 3강에서 타금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원래 있던 히라가나에 점 2개를 붙여서 소리가 탁해졌을 때 타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원래 있던 히라가나 글자에 작은 동그라미를 붙여서 소리가 조금 더 세지고 조금 더 통통 튀는 소리가 나는 반타금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행히도요, 우리 반타금은 딱 한 행밖에 없습니다. 원래 있던 하행에 작은 동그라미를 붙여서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면 여기죠. 파행. 우리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파행에는요, 5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파, 비, 브, 배, 보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한 글자씩 보면요, 원래 있던 하에 동그라미가 붙어서 발음은 파로 바뀝니다. 써주실 때는요, 하, 그 글자 그대로에 작게 동그라미 붙여주시면 되고요. 파가 들어가는 일본어 단어는요, 방, 발음이 비슷하죠? 빵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방, 팡, 방. 팡, 네, 좋습니다. 자, 파행의 두 번째 글자 피인데요. 히라는 글자에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쓰실 때도 어렵지 않으시겠죠? 히라는 글자에 그대로 작은 동그라미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피가 들어가는 일본어 단어에는요. 엔피츠, 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엔피츠, 엔피츠, 엔피츠. 엔피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렇죠. 후라는 글자에 동그라미 붙였습니다. 발음은 그렇죠. 푸가 되는데요. 써주실 때도요. 후라는 글자에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푸가 들어가는 단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쁘, 표, 티켓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기쁘, 기쁘, 기쁘. 기쁘,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가 붙었습니다. 발음은 배로 바뀌고요. 써주실 때도 해 글자 그대로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배가 들어가는 일본어 단어에는요.北京,北京, 베이징, 북경이라는 뜻인데요. 같이 해볼게요.北京, 北京, 北京. 北京, 네, 좋습니다. 자, 파행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자, 동그라미가 없으면 보라고 발음하는데요. 동그라미가 붙어있기 때문에 보라고 발음합니다. 써주실 때는요. 어렵지 않게 보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보가 들어가는 일본어 단어 산보, 산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산보, 산보, 산보. 산보, 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원래 있던 글자에 작은 동그라미를 붙여서 발음이 조금 세지는 파피푸페포 반타금까지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요음인데요. 요음은요. 우리 처음에 히라가나 50음도표 할 때 단과 행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모음으로 구분했을 때는요. 세로로 단이라고 구분했었고요. 자음으로 구분하는 걸 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음을 만들 때 2단, 이모음이 들어가는 이 글자들의 뒤에 야, 유, 요를 작게 붙여줄 건데요. 작게 붙여주는 걸 요음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 글자를 봤을 때 키, 야 이렇게 따로 써있죠. 크기가 같았으면요. 키, 야라고 이음절로 발음합니다. 하지만 야를 작게 요음으로 썼을 때는요. 이걸 한 글자로 봐서 캬라고 한음절로 발음합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글자를 봤을 때 히에 유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요. 히유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작게 붙었기 때문에 한음절로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 글자 시에 작게 요가 붙었습니다. 발음 어떻게 될까요? 쇼. 그렇죠. 시요가 아니라 쇼가 됩니다. 이렇게 야, 유, 요를 2단 글자 뒤에 작게 붙여주는 걸 요음이라고 합니다. 초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금은요, 우리 이 글자 츠라는 글자였죠? 츠라는 글자를 작게 쓰는 걸 초금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를 발음할 때는요, 이 글자 뒤에 어떤 자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자음에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역 받침, 시옷 받침, 비읍 받침처럼 소리가 나는데요. 잠시 숨을 멈추는 듯한 느낌으로 요령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행 앞에 왔을 때는요, 기역 받침처럼 소리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 단어 일기를 읽을 때는요, 니끼라고 읽는데요. 자, 니끼. 키는 카행이죠. 카행 앞에 왔기 때문에 기역 받침처럼 소리가 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니끼, 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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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사행과 타행 앞에 왔을 때는 시옷 받침처럼 소리가 납니다. 자, 단어로 살펴보면요, 한 살이라고 일본어로 말할 때는 이사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행 앞에 즈가 왔기 때문에 사의 영향을 받아서 시옷 받침처럼 발음이 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사이, 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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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토라는 글자 타행이었죠? 타행 앞에 왔을 때도 시옷 받침처럼 소리가 납니다. 자, 나또는요, 일본어로 해도 나또 그대로인데요. 자, 타행 앞에 왔기 때문에 시옷 받침으로 해주시는 거 주의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또, 나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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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파행 앞에 왔을 때는 비읍 받침처럼 소리가 납니다. 뒤에 어떤 자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초금의 발음이 바뀐다고 했었죠? 자, 키프, 표라는 단어는요, 입술이 모였다가 발음이 나기 때문에 받침도 비읍 받침처럼 소리가 납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볼게요. 키프, 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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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이렇게 초금은 뒤에 오는 자음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요, 발음이라고 하는 응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히라가나 배울 때 이 글자 반드시 단어의 앞에 올 수 없고 중간이나 뒤에만 붙는다고 했었는데요. 이 글자는요, 우리말에서 받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주로 니은 받침, 미음 받침, 이응 받침 또는 니은과 이응 그 사이에 애매한 발음이 나기도 합니다. 자, 단어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알기 쉬울 것 같은데요. 자, 니은 발음으로 소리 날 때는요. 사, 자, 타, 다, 나, 라행 앞에 올 때입니다. 자, 이 행들 앞에 응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요. 니은 받침처럼 소리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일본어 단어는요. 센타쿠라고 읽습니다. 자, 니은 받침처럼 들리시나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센타쿠, 센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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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자라고 하는 일본어 단어. 자, 응 뒤에 지라고 하는 사행의 글자가 왔죠? 그랬을 때도 니은 받침처럼 소리가 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간지,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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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어요.